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오늘은 해외 취업을 하실 때 사실 포트폴리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취업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비자 문제를 좀 나중으로 미뤄두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취업 비자야말로 이 취업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취업 비자에 대한 시리즈 기획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취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험한 이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013년 5월에 봄 학기를 마치고 졸업했고 그 이후에 바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정규직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사이트 인터뷰도 보고 그리고 전화 인터뷰도 보면서 좀 초조해하고 있다가 2013년 12월에 인터뷰를 본 지금 현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2014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빠듯하게 취업을 한 거였어요. 지금은 사전 등록제라고 간단한 정보만 등록하면은 온라인으로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신청했던 2014년에는 모든 서류 작업을 다 마치고 우편으로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2,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제 최소 1월까지는 정규직 일을 시작했어야 됐던 거죠. 다행히 근데 회사 법무팀에 취업 비자를 전담하는 분들이 계셨고 경험도 많으셔서 좀 빠르게 일이 진행됐고 그리고 무사히 4월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취득 과정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성공률이 25% 이하라서 이것만 믿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들에서는 이 H1B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두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외에 캐나다 그리고 유럽 쪽 해외 취업과 그리고 취업 비자 취득의 과정을 여러 아티스트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아티스트들이 얻을 수 있는 비자는 H1B라는 취업 비자 그리고 또 O1B라는 예술가용 전문 비자가 있습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학사나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OPT라고 하는 1년 동안 회사에서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정규직,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취업을 해서 H1B를 취득을 하셔야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직은 회사에서 비자를 서포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4월 1일에 H1B 비자 원서를 넣게 됩니다. H1B 비자는 다른 비자들과 달리 1년에 딱 이 시기에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OPT를 시작하는 시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4월 이전에 OPT가 끝나게 되면은 이 비자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H1B는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지만 1년에 발행되는 숫자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캡이라고 부르는 이 정해진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로터리 혹은 비자 블리팅이라고도 하는 랜덤 추첨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비자 승인을 해줬었는데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심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2021년 1월 15일 연봉 하위 등에 따라서 4개의 레벨로 나눈 뒤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레벨 4에 책정된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H1B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파이널 룰을 발표했습니다. 엔지니어 같은 고연봉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게 책정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경우 당연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2021년 1월 21일에 관련 규정들이 철회되고 이 연봉에 관련된 룰 또한 일단 2021년 3월 21일까지 멈춘 상태입니다.
이후에 다시 수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비자 신청 인원이 언제나 캡이라고 하는 배당된 비자의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취업 비자를 무사히 딸 수 있을지를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또 여러 번의 인터뷰와 아트 테스트를 거쳐서 운 좋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도 이 취업 비자를 무사히 따지 못하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취업 비자의 현실이고 한국에서 미국 게임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대부분의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1년에 배정된 H-1B 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레귤러 캡이라고 하는 학사, 석사 상관없이 배당된 숫자가 65,000개, 이외에 별개로 석사들만을 위한 흔히 마스터 캡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20,000개입니다. 주의하실 건 레귤러 캡에서는 6,800개가 싱가포르 그리고 칠레 국민을 위해 배정이 돼 있고 또 이 안에 석사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사전 등록자가 27만 5천 명이었고 그 중에 46%가 어드밴스드 디그리, 즉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이 석사는 39.4%, 그리고 학사는 23.6%였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낮기 때문에 인도에는 심지어 이 비자 합격을 비는 사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낮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석사 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결정을 하실 때 만약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면은 학사보다는 석사를 지원하시는 게 비자 추첨에서는 유리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2만 개의 마스터 디그리 캡이 있어서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은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은 먼저 학사, 석사를 다 합친 레귤러 그룹에서 1차 추첨을 하고 거기서 탈락하면은 한 번 더 석사 이상만을 모은 그룹에서 2차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이 순서가 반대여가지고 먼저 석사를 뽑고 이제 그 다음에 탈락하면은 이제 일반 그룹에서 한 번 더 뽑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서 석사 이상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모든 석사 학위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석사 자격으로 비자 추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가 미국에 있어야 하고 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non-profit 스쿨이어야 됩니다. 제가 다닌 AAU 같은 경우는 for-profit university이기 때문에 H-1B에서 요구하는 석사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석사를 마쳐도 학사로 비자 신청을 해서 로터리 추첨을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템 학과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스템은 과학, 그리고 기술, 수학, 공학 같이 각 산업 분야에서 보다 필요로 하는 학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스템 학과를 졸업하면은 OPT 기간이 3년이 주어져서 비자 신청을 3번 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비스템 학과 졸업생에 비해서 훨씬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아티스트들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아트 메이저에서도 해당되는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아트센터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학과, 그리고 제가 다녔던 AAU에서는 애니메이션 앤 비주얼 이펙트, 그리고 게임 디벨롭먼트 같은 학과가 스템에 해당이 돼요. 보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 같이 이제 순수 미술이 아닌 VFX 같이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학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과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수업들이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또 거기에서 타전공 수업을 듣는 게 가능한지 등등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취업에 성공을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따기가 정말 어려운 H-1B 취업 비자인데요. 다음 영상들에서는 H-1B에 탈락하고 O1 아티스트 비자를 받으신 이미나님, 또 CPT라는 학생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이용해서 체류를 연장하시고 다시 H-1B 비자에 도전하신 신동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